그러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단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드림팀을 만드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 최고의 팀을 만드는 설계도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팀.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정말 치밀하고 잘 짜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흔히 HR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직원 뽑고 월급 주고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회사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모든 전략적인 과정, 그게 바로 HRM입니다. 아니 근데 인사관리라고 하면 그냥 서류 작업하는 부서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VRIO 프레임워크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능력이 다른 데서는 찾기 희소하고 경쟁사가 절대 모방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 대단한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와, 이러면 게임 끝이죠. 이건 다른 회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우리 회사만의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HRM이 가진 전략적인 힘이에요. 자,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에 꼭 맞는 그 사람, 최고의 인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잠깐, 사람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퍼즐을 맞출 건지도 모르는데 조각부터 찾을 순 없잖아요. 먼저 어떤 그림을 완성해야 하지? 즉, 우리 회사에 지금 어떤 일이 필요하지? 이걸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직무 분석이라고 해요. 모든 채용의 출발점이죠. 자, 이렇게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두 가지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지금 아이콘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에 대한 설명서,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이게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직무기술서, 그리고 직무명세서.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직무기술서는 말 그대로 그 일, 잡에 대한 설명서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반면에 직무명세서는 그 일을 할 사람, 펄슨에 대한 조건 명세서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엉뚱한 사람 안 뽑고 딱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설계도는 나왔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지 알았단 말이죠. 이제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시험, 이 면접,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게 맞을까요? 그냥 운으로 찍어서 맞추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표에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타당도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채용 시험이 진짜 일 잘할 사람을 예측하는 힘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바로 false positive, 즉 잘못된 선발입니다. 시험은 떡하니 합격했는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 영 아닌 경우죠. 이런 실수는요, 회사에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칩니다. 월급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드디어 최고의 인재를 뽑았어요. 그럼 이제 끝? 아니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데려왔으니 이제 이걸 갈고 닦아서 빛나게 만들어야죠. 바로 성장 단계입니다. 직원을 성장시키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OJT랑 OFJT. OJT는 운전연수 생각하시면 돼요. 옆에 선배 태우고 실제 도로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죠. 멘토링이 대표적이고요. 반면에 OFJT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론 교육받는 거랑 비슷해요. 업무 현장을 잠시 떠나서 강의실 같은 데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당연히 잘하는 회사들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섞어서 씁니다. 실전 감각과 이론 둘 다 잡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뭐 맨날 교육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성장은 바로 승진이나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겁니다. 이게 직원 개인에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조직의 새로운 피를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개인도 크고 조직도 크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네, 바로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이죠. 성과 평가. 아마 직장인이라면 가장 예민하고 또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성과 평가 하면 딱 떠오르는 고전적인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강제 할당법.
학교 다닐 때 상대평가 생각하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 중간인 사람, 좀 아쉬운 사람을 이 종 모양의 벨커브에 맞춰서 S등급 몇 퍼센트, A등급 몇 퍼센트 이렇게 강제로 줄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 말고 요즘엔 다른 방법도 많이 씁니다. 바로 다면평가, 360도 피드백이라고도 하죠. 이건 뭐냐면 상사 한 명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동료, 심지어 내 부하 직원까지 여러 방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강제할당법이 순위 매기기에 가깝다면 다면평가는 성장을 위한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회사들은 점점 이 다면평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자,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현실적인 시간이죠? 바로 보상입니다. 일한 만큼 평가받은 만큼 돌려받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단계. 이 여정의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상하면 다들 월급부터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월급, 보너스, 복지 이런 경제적 보상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경제적 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거, 멋진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는 거,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이요. 어떨 땐 돈보다 이런 게 사람을 더 미치게 일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회사는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줄까요? 그 기준을 보면 그 회사의 철학이 보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오래 다니면 많이 주는 연공급. 둘째, 하는 일의 중요도에 따라 주는 직무급. 그리고 셋째, 성과 낸 만큼 확실하게 챙겨주는 성과급. 우리 회사는 이 중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죠. 최고의 인재를 찾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또 거기에 맞게 보상해주고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뭘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최고의 팀을 만드는 이 모든 설계도는요, 무슨 복잡한 시스템이나 기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철학, 그거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